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연못에는 올망졸망한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의 깊숙한 곳에는 옥녀와 한 마리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겸비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고 양평의 이 작은 마을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옥녀는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연못 속에 은신하며도 숭고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도깨비는 본래 사람들을 괴롭히 고장난을 즐기는 존재였으나 우연히 옥녀를 만나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화되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그는 옥녀를 돕기 위해 그녀와 함께 마을을 수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깨비는 강한 힘을 가졌고, 이를 통해 마을의 해로운 존재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마을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옥녀는 깊은 연못 속을 올라와 도깨비와 함께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 신들에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옥녀는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려달라 간절히 기도했고, 도깨비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크고 굵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이 지났고, 마침내 하늘에서는 금빛창대한 비구름이 몰려와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연못을 가득 채웠고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뭄에서 벗어난 마을 사람들은 옥녀와 도깨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옥녀와 도깨비의 존재를 기리며 매년 축제를 열어 그들의 은혜를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산과 들에서 자연을 깨끗하게 돌보며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을에는 그 연못이 있으며 사람들은 옛 전설을 떠올리며 연못가를 찾아옵니다. 연못에 비치는 옥녀의 그림자와 도깨비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상상하며, 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양평 사람들 사이에 오랜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광양 지역에는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학산의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백학산은 광양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으로,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보호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백학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먼 옛날 광양 지역은 현재와 달리 인적이 드문 황량한 땅이었다. 산과 강, 들판에는 야생 동물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연의 사나운 기운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양의 어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로 인해 잠들 수 없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는 듯했고,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백발의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자신을 백학산의 정령이라 소개하며 백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로 백학산의 정상에 백학이 살고 있으며, 그 백학은 마을을 어두운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신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백학은 인간들의 욕심과 불경한 행동으로 인해 그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백학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백학산의 정상에 이르러 구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백학에게 인간들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길 빌었다. 그러던 중 안개 속에서 하얀 학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학은 사람들 주위를 맴돌며 맑은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통했다는 확신에 차올랐다. 백학은 몇 번의 원을 그리며 날갯짓을 했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그 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백학이 마을을 다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매년 백학산을 찾아 백학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백학산은 광양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백학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광양의 백학산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경외심과 경건함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는 광양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신령하다고 믿어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소원나무라 부르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소원나무는 마을 어귀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중심에서 뻗어나간 좁은 오솔길 끝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자그마한 나무 같았지만 그 나무의 줄기는 4명이서 겨우 감쌀 수 있는 두께였으며,
나무 껍질엔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맺어놓은 소원 종이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나무가 100년을 훌쩍 넘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누구도 이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나무를 찾은 사람들은 조용히 나무 앞에 무릎을 꿇거나 때로는 나무를 감싸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시 나무를 찾아와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종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통해 나무가 대답을 주는 것이라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창에는 어느 비가 많이 내리던 봄날, 동쪽 끝에서 이사를 온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새 출발을 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녀는 소원나무 이야기와 그 전설을 접하게 되었고, 어느 날 따스한 아침에 소원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듯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청은 진실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소원을 나무에 털어놓았고, 나무는 따스한 바람 소리로 그녀의 고통을 위로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소원나무를 자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고, 덕분에 마을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소원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며 고창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신령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원나무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받으며 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고창의 소원나무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매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신비한 평안과 치유의 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의 한 바닷가 마을에는 용감하고 신비로운 해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어머니라 불리며 깊은 존경을 받던 분이었죠. 해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시절 마을에는 때때로 거센 파도가 밀려들어 많은 어부들과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바다와 가까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는 본 적 없던 엄청난 크기의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람이 우르르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연이어 바다를 휘저으며 마을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피신해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해녀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와서 모두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폭풍은 우리 마을을 시험하고자 바다의 신이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 이 폭풍이 진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바다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바다로 나가기 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녀 할머니를 따라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변가에서 멈춰 서서는 조용히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할머니의 결단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잠잠해진 바다 수면 위로 해녀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엔 화려하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는 할머니가 바다의 신과 맞서 얻어온 식물로 그것을 마을에 가져오면 다시는 악몽 같은 폭풍이 마을을 덮치지 못하리라는 전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개 껍데기를 높이 들고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조개 껍데기를 영원한 평화의 상징으로 소중히 보관하며 해녀 할머니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폭풍이 덮치는 일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마을이 수호신으로서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영덕의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